S&P 500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지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됩니다. 끊임없이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보증금은 많은 이들에게 끝없이 높아지는 장벽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오직 저축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내 집 마련, 전월세 자금 마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어떤 금융 전략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자산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쉽게 읽는 경제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S&P 500 ETF를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마련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S&P 500 ETF는 어떻게 우리의 주거비 마련 여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S&P 500 ETF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500개의 대형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선정하여 구성된 주가 지수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ETF는 바로 이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개별 기업 분석 없이 하나의 ETF 매수만으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S&P 500 ETF의 구조적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강력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개별 기업 리스크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이 분산됩니다. 이는 단일 주식 투자 대비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단기적 시장 등락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반한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낮은 비용과 편리성입니다. 액티브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저렴하며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 500 ETF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P 500 ETF는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추종하며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했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기까지는 S&P 500 ETF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리는 S&P 500 ETF가 무엇이며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 장기 성장성, 그리고 낮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주거비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구를 개인의 재정 상황과 주거 목표에 맞춰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제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 주거비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 방식은 각 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주거비 마련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통한 저축과 예적금입니다.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매 계약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부동산 직접 투자입니다. 소액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익숙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몇 가지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예적금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직접 투자는 높은 초기 자본, 복잡한 규제,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라는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른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구매 자금이나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S&P 500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401K나 IRA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자산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재정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방식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증식 속도가 느리거나 부동산 시장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투자 중심의 주거비 마련 전략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동참하여 자산 증식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투자 중심의 주거비 마련 전략을 보편화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이유도 존재합니다. 과거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았던 점,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사회적 열망이 안전자산 선호와 맞물려 투자보다는 저축과 부동산 직접 투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당시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S&P 500 ETF의 기본적인 구조와 한국 및 해외의 주거비 마련 전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가 우리 개인의 삶, 특히 주거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표를 아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계획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 ETF를 주거비 마련 전략에 통합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장기적인 영향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복리 효과가 자산 증식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주거비 마련 목표 시점을 앞당기거나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둘째,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계층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주거비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단순히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S&P 500 ETF를 활용한 전략은 바로 이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부터 꾸준히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노동소득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자산 축적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본이 일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 드러난 부작용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S&P 500 ETF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 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 가치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비 마련 목표 시점이 임박했는데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예상했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목표 시점에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 기간에 따라 적절한 위험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돈, 직장, 미래와 깊이 연결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경험은 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장에서 얻는 소득 외에 또 다른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비 마련을 넘어 은퇴 계획이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 인생의 다양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즉, S&P 500 ETF 투자는 단순한 금융상품 활용을 넘어 개인의 재정적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내 집 마련, 전월세 자금 마련 가속화를 위한 S&P 500 ETF 활용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S&P 500 ETF가 광범위한 분산 투자, 장기 성장 잠재력, 낮은 비용이라는 구조적 장점을 통해 전통적인 저축이나 부동산 직접 투자 방식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자산 증식의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S&P 500 ETF가 단기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인내를 요구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 목표 기간,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전략은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개인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1. 목표 기간의 명확화. 단기 목표인지 장기 목표인지에 따라 S&P 500 ETF의 비중과 위험 관리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의 단기 목표라면 비중을 낮추는 디리스킹이 중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라면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변동성의 이해와 수용. S&P 500 ETF는 시장 등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3. 개인 자산 배분 전략의 통합. S&P 500 ETF를 주거비 마련의 유일한 수단보다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재정적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주어지는 선택지들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설 힘을 부여합니다. S&P 500 ETF를 활용한 주거비 마련 전략 역시 이러한 이해의 확장 속에서 유효합니다. 경제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거비 마련 계획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쉽게 읽는 경제학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